반갑습니다. 예, 이제 지난 그 설 연휴를 모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을 지금 전라북도 이제 어디 갔더만데요. 시골 교당이라 그런가 이건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었대요. 근데 이제 현수막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부 그런 현수막이에요. 그래서 참, 그러고는 이제 지금 이렇게 거리마다 지금 거의 막 사람 이렇게 이제 교통량이 좀 되고 하는 데는 다 지금 그 현수막이 다 붙었더라고요. 근데 그 현수막이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시골도 다 그러죠. 그래서 인도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현수막이 딱 걸려가지고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막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막 슬슬 기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안 그러면 또 저리 또 돌아서 지금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전부 자기 이름 내려고 지금 붙여놓은 현수막 아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강의에 참석하신 우리 교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참, 자, 그런 새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서품, 지난 시간에 그 15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품이 이제 15장에서 19장까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 하는 것보다는요, 오늘은 이제 서품 15장에서 19장에 수록되어 있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 이제 이름이 이제 뭔가 하면요. 어떤 책을 쓰셨는가 하면요. 이제 이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이 이제 그것이 요제만 축약을 해가지고 이제 대종경 서품 15장에서 19장까지 그런 게 이제 지금 5장이죠. 그래서 5장이 이 조선불교 혁신론에 대종사님께서 쓰셨던 그 내용들이 요점적으로 축약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을 축약을 해가지고 대종경 이제 15장에서 서품 15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하는 것보다는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싹 드림으로써 이제 우리 교단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돼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불교 혁신론은요, 1935년, 그러니까 원기 19년입니다. 원기 19년에 발간이 됐어요. 이제 쓰신 이 책이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교 혁신의 방안을 여기다 이제 제시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혁신론이 이제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쭉 한번 이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쓰신 저술의 제일 첫째는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첫째는 이제 뭐냐, 불법 연구의 규약이에요. 취지규약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각 이후에 첫 저서입니다. 첫 저서를 이제 이 불법 연구의 취지규약이다 이렇게 지금 하셔가지고 요 이제 지금 책을 내셨거든요. 그것이 이것이 이제 언제 나오는가 뭐 원기 12년에 이제 지금 나옵니다. 이 책이 원기 12년요. 그러니까 총부건설이 원기 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기 9년에 총부건설을 하시고 10년, 11년, 12년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이 불법연구의 취지규약이라고 하는 첫 저서를 내십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첫 저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선진님들은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명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노랑책가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선지님들은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화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때 어떤 일화가 있는가 뭐 이제 그 취지규약이 처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탄생하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불법을 연구하시다가 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게 첫 저서니까요. 그렇게 외우는데 이제 질문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가끔 그러시거든요. 질문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강의하는 것도요.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질문해도 뭐 알아야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광군 백수면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길룡기다, 길룡기.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화가 지금 남아있을 정도로 이 지금 불법연구의 취지규약 노랑책가이를 아주 애지중지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어른들은 지금 받들었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이 제일 첫 지금 대종사님의 이제 저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책이 뭔가 하면 수양연구요론. 수양연구요론. 이제 이런 책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책을 내시는데 이제 이 수양연구요론은 이제 이 취지규약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죠. 수양연구요론이니까요. 그래서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수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두 번째 저서로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양연구요론을 두 번째 이제 밝히셔가지고 저서를 이제 이렇게 발간을 지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요. 원기 이제 17년에 가서 보경 6대 요령. 이제 교리가 자꾸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이 지금 이거 보면 이 취지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약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밝히실 거 아닙니까? 내용을요 주로 밝히시는데 여기서 서서히 뭔가 하면요 이제 삼학팔조 사언사요 교리 이념이 말이죠 형성되는 과정을 이 책을 낸 데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6대 요령, 보경 6대 요령. 보경이 뭡니까? 보배 경전. 그게 보배 경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6대 요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대 요령을 이제 발간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뭐로 가는가 하면요. 이제 교리 이념으로 서서히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저서가 이렇게 이제 지금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신 책이 이제 뭔가 하면요. 불법연구회. 불법연구회. 통치조당규약. 통치조당규약. 그래서 이게 보면요. 규약하고 교리 이념하고가 한 번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이 내용이요. 통치조당규약이에요.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러니까요.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끌어 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도 그 이념과 사상을 우리가 어떤 조직으로 가지고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반드시 병행돼야 되죠.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은요, 그 이념과 사상은 죽은 이념과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념과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 이념을 이끌어가는 어떤 조직과 규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교훈이에요. 교훈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있는가 하면 교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통치조당규약을 이제 그 네 번째 이제 저서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발간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게 나온 것이 뭔가 하면요. 다섯 번째가 3대 요령. 요 6대 요령을 조금 더 축약했는 것이죠. 그 3대 요령을 지금 발간을 지금 하십니다. 3대 요령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내신 것이 여섯 번째 내신 것이 뭔가 하면요. 조선불교 혁신론. 자, 혁신론을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내십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언제 낸가 하면 1935년 원기로는 이제 지금 그 35년이 뭔가 원기 이제 35년에 내는데 이 지금 조선불교 혁신론을요 내는 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조선불교 혁신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는 과정이 있는데 원기 5년에 대종사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 속도암에 계시죠. 복례정사에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하면요 조선불교 혁신에 대한 초안을 거기서 잡으시는 거예요. 변산에 계실 때 초안을 잡아가지고 그 잡은 초안을 놔뒀다가 이런 거 다 내시고 다 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일제강점기 한참 말이죠. 할 때 35년 그러니까 이때 일제강점기가 아주 치성할 때에 조선불교 혁신론을 발간을 하신다 이 말이죠. 혁신론을 여섯 번째로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저서의 여섯 번째가 조선불교 혁신론이에요. 이 혁신론을 내시가지고 나는 조선불교를 이렇게 혁신하는 그와 같은 종교를 나는 열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을 여기서 지금 밝히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짝 한번 살펴보면은요. 대종사님께서 처음 불교를 접하신 데가 어디라 그랬죠? 제가 이제 대종하면서 불갑사에서 지금 저 건강령 갖다 보시다 그랬죠? 예, 불갑사에서 건강령 갖다 보시다. 이제 불갑사에서 건강령 갖다 보셨다.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건강령이 불갑사에 있긴 있었는데 뭐로 있었다 그랬죠? 제가요? 목판으로 있었다. 판각으로.
그러니까 그냥 갖다 보셨다가만 지금 알고 있지,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교무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오는가 하면 판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게 일산 이재철 선생님이 3번을 가시다 그랬죠. 제가요. 처음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했고, 두 번째 그 약속을 했는데 종이 사다 주면은 그것을 찍어 갖고 주겠다 이렇게 약속 받았죠. 그래서 종이 사가지고 또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 판각하는데 금방 됩니까? 한 장 한 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요 판각이요. 그거 한 장 한 장 찍어야 되니까요.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가지고 완성이 되니까 책으로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는 갖고 이제 대종선생 갖다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불갑사와 첫 인연이 되셨는데, 그 뒤에 말이죠. 이제 기도 다 마치시고 대종사님께서 불교 절을 가십니다. 가시는데 첫 가신 절이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딜 가십니까? 아이죠. 김제 금산사 가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지금 그 위에 그 이제 미륵전 옆에 말이죠. 그 위에 거기서 지금 일교인 계시다 그랬죠? 그렇게 계시면서 스님이 하나 혼절하니까 십자 그리 가지고 깨어나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였다 그랬죠? 그렇게 한 금산사를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집신을 삼고 계셨다. 제가 이제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금산사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다음 불교를요, 절을요. 월명암 가시죠. 예. 월명암 이제 변산 안 들어가십니까? 기도 마치시고 월명암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월명암은 또 왜 가시는가 하면요. 월명암이 누구의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까? 부설거사의 딸이 뭔가 하면요. 월명이죠. 그러니까 그게 월명암이에요. 그것이 지금 뭔가 변산에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신 거예요. 그걸 월명암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월명암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하산을 하시죠. 해갖고 어디로 가십니까? 실상초당. 그래서 실상초당을 가시죠. 그래서 실상초당에서 뭐 하셨다 그랬죠? 교광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삼학팔조 사원사의 교광을 실상초당에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당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석도암을 지었죠. 그래갖고 이제 석도암에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석도암에 계실 때 조선불교 혁신론의 초안을 거기서 만드셨다 이 말이죠.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지금 저 총부의 도치원 지금 이제 이쪽 익산으로 이제 나오시거든요. 익산으로 나오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불법연구의 취지규약이 이제 이렇게 취지규약이 아니라 조선불교 혁신론이 이제 탄생을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조선불교 혁신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봅시다요. 이제 어찌 되는가 하면 조선불교 그래서 이제 1935년에 발간된 소태산 대종사님의 6번째 저술이다. 이제 6번째 저술을 제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성은요, 이 조선불교 혁신론의 구성은요, 이제 조선불교 이제 혁신론의 구성은요, 총론과 서문, 처음에는 총론과 서문이 나옵니다. 총론과 서문이 조선불교 혁신론에 내가 왜 이거를 쓴다 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론가 이제 이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전체는 뭐로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장. 7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죠. 조선불교 혁신론이 7장, 1장, 2장, 3장 이렇게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7장으로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그러니까 소태선 대종사님께서 보셨던 그 당시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현실의 세계를 깨달음의 입장에서 직시하시는 거예요. 불교가 지금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직시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쭉 밝히는, 지금 현재의 불교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 지금 쭉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을 밝히시거든요. 그래서 이 밝히신 내용이 말이죠, 서품으로 이제 대종경에서는 서품으로 옮겨져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은 서품 전체가 지금 다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총론에서 지금 제시하는 내용은 이제 뭔가 하면요, 새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불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 시대 요청. 이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말이에요. 부응해야 된다. 부응하는 불교로 다시 혁신하지 않으면은 불교는 안 된다 하는 그 당신의 그 이제 포부를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이제 계시는데요. 그러면은요, 불법은 원래 처음에 이제 그때만도 본래는 뛰어났다 그러셨죠.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뛰어난 법이었다 이렇게 지금 건강경을 보시고 지금 판단을 하셨잖아요. 하셨지만도 현재 남아있는 이 불법 가지고는 불법이 아니죠. 그게 불교 가지고는 안 된다. 불법과 불교는 다릅니다. 불법을 주체한 종단이 불교 아닙니까? 근데 종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 불교를 볼 때 이 종단으로 가지고는 말이죠, 앞으로의 미래의 시대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을 대종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셨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조선불교 혁신론을 이제 쓰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뭐가 드는가 하면요, 법 자체, 법하고요. 법은요, 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은 반드시 뭐가 따르는가 하면 제도와 운영. 이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도와 운영이 법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 법은 죽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죽은 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도와 운영은 좋은데 법이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법과 제도와 운영은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닫음의 경계에서 볼 때 법은 최고의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실현하는 제도와 운영은 이게 아니에요. 아니니까는 혁신을 해야 된다 하는 당신의 포부를 여기다 조선불교 혁신론에다가 이렇게 밝히고, 그것이 말이죠, 서품 전체 이제 후반부를 다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이제 이것을 이제 문제점을 밝히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장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지금 몇 장이라고 했어요? 7장으로 구성됐다 그랬죠? 제1장. 제1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조선불교 혁신론의 제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1장의 내용을 이제 그 조선사회 불법에 대한 이해, 조선사회,
조선 사회는 뭐가 주체가 됐습니까? 유교죠. 유교. 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들어왔잖아요. 삼국시대 들어왔고는요, 지금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1000년 동안을 말이죠, 불교가 주가 됐잖아요. 됐지만도 조선이 개국하면서 뭐로 바뀐가 하면 주체를 뭐로 바꿉니까? 유교로 바꾸죠. 육아로 지금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아로 바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대접받고 있는 불교를 깨달음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교 그대로 갖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 그걸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이때는 이게 뭔가 뭐 엄청 천대를 받았다 이 말이죠, 불교가요. 제가 이제 그 예를 지금 지난번에도 다 들었죠. 불교가 왜 천대를 받았는가. 그래서 조선 불교는요, 근본 정신은 이해를 못해요. 근본 정신인 이 법은 이해를 못한다 말이죠. 불교의 근본 정신은 이해를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제도와 이 운영 이런 것 자체는 말이죠, 지금 완전히 천대받는 그와 같은 불교로 전락해버렸다 하는 것을 일장에서 지적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런 이제 지적을 여기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랬어요.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이제 1장에서 하시고, 저 2장은요, 2장에서 뭐를 이제 조선불교를 이제 지적을 지금 하시는가 하면요, 성녀들의 생활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녀들을 어떻게 살고 있다 하는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뭔가 하면요, 성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출세간 그러죠. 출세간. 세간을 벗어났다 이 말이죠. 출세간. 그래서 성녀들의 생활은 완전히 세상을 벗어나 버려 갖고 산중에서 도만 닦고 있는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의 진면목이 드러나겠느냐 하는 것을 제2장에서 뭔가면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죠. 이렇게 지금 이제 2장을 지금 이제 2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시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은 성중성이다 그러셨죠. 성인 중에 성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성중성의 내신 그 불법이 이 성녀들의 생활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다. 성녀들은 완전히 출세간이에요. 그래서 세간을 벗어나 가지고 성중성인 그 불법이 실현이 되질 않는다 하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지적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하면 나는 이 불법이 출세간이 아니라 세간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현하는 그런 불법을 만들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이 속에 담겨 있겠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제2장의 지금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어떻게 지금 뭐를 지금 하시는 석존의 지혜와 능력. 이걸 쭉 밝히시는 거예요. 이 불교를 내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셨고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걸 밝히는 것은 왜 밝히시는가 하면요, 이 석존의 지혜와 능력이 현재 조선불교에서는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불교로 전락해 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요. 지금 우리 여기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살아, 이틀 살아, 이제 이게 한 달, 두 달. 금년도 벌써 2월 아닙니까? 금방 가네요. 세월 빠르죠? 그래서 세월은 유수 같다 그러죠? 그거 금방 가요. 이렇게 살면은 자기가 사는 어떤 삶의 패턴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거기에 젖어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자기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도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과 이념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법이죠. 그렇죠. 이런 불교로 전락해 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금 지적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3장에서 이제 이렇게 밝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은요. 이제 뭐라고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4장의 내용을요. 이제 요약하면요.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4장은요.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불교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인도에서 났죠. 또 어디를 통해 들어왔습니까? 중국을 통해 들어왔죠. 그러니까요. 바깥의 불교를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실정, 그러니까 조선의 지금 우리 국민과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적합한 그런 그 불교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혁신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방의 불교 그대로를 우리가 모방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화시켜가지고 이게 말이죠. 그냥 우리가 모방하는 거하고 자기 것 만들어갖고 실천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냥 모방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따라서 하는 거하고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하기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따라서 해야 됩니다. 처음엔 따라서 하지만도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자기가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였으면요, 그냥 받아들인 그 불교를요, 자기화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한국의 불교, 조선의 불교로 다시 재탄생시켜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해상을 통해서 다시 말이죠. 외방의 불교를, 바깥에 있는 불교를 우리의 불교로 바꾸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조선불교 혁신론의 4장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멋지죠? 이렇게 지금 4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요. 소수인이 중심이 된 출세관 불교에서 생활 속에서 대중과 더불어 행하는 불교.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5장은요, 이 출세관에서 이게 뭔가 하면 세간으로 끌고 오겠다. 세간으로 끌고 오겠다. 이래야 되죠? 이게 뭡니까? 출세관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우리가 원불교는 생활불교 그러죠? 생활화 그러죠? 그러니까 세간의 불교로 끌고 오겠다 나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요,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밝혀진 5장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원불교의 이념과 사상 속에 지금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녹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세관 중심의 불교에서 세간 중심의 불교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지금 재가와 출가 그 얘기를 했지만도 저 새로 오신 남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재가와 출가가 뭐냐고 물으셨죠? 재가는 뭔가면요,
세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출가는 뭔가 하면요, 성직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딱 구분이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세간, 그러니까 출세간 중심의 불법을 말이죠. 세간 중심의 불법으로 나는 실현하겠다 하는 것이 조선불교 혁신론에 지금 여기 지금 덧장에서 지금 밝혀주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6장에서는요, 분열된 교과목을 통일하겠다. 교과목. 이때 이제 지금 대단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에 가면요, 선종 있죠. 또 그러면 선종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교종 있죠. 자, 그러면 선종 그러면은요, 선중심의 종단이죠. 교종 그러면은 교중심의 종단이죠. 그러면 연불종이죠. 연불종은 뭡니까? 연불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에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이래 갖고는요, 교과목들이 다 나눠져 갖고 종파가 생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선불교, 지금 과거 선천시대 불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죠? 다 모습이 말이죠. 이 지금 종파가 다 갈려 있는 거예요. 이 갈려져 있는 모든 종파를 말이죠. 이게서 이 교과목이죠. 이게 교과목이요. 뭐 중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갖고 종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종을 생긴 불교는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보셨죠? 그걸 가지고 이 교과목들을 다 통일하는 거예요. 싹 통일하는 그런 불교로 나는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조선불교 혁신론에 지금 이게 지금 6장에서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합불교죠. 종합불교. 종합불교를 나는 만들겠다. 이런 모든 교과목들을 다 하나로 종합하는. 종합과 혼합은 다릅니다. 혼합은 뭔가면요, 섞이는 것이죠. 그냥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종합이 돼가지고 연불 하나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선 하나 속에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지금요, 천태. 그러면 천태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종합이에요. 그냥 섞여 있는 것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종합된 그와 같은 불교로 나는 혁신을 하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말이죠. 지금 6장에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다. 그래서 원불교는 이런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마지막에는요, 등상불 숭배신앙을 법신불 이런 등상불 신앙. 신앙을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론이죠. 완전히 핵심 아닙니까? 조선불교 혁신론의 가장 마지막 핵심은 뭔가 하면요, 등상불 숭배를, 절에 있는 등상불을 숭배하는 것을 법신불 일원성의 숭배로 바꾸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말이죠. 조선불교 혁신론 마지막 7장에 이렇게 지금 피력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조선불교 혁신론을 통해 갖고 원불교가 어떻게 지향해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원불교가 어떻게 지향해 가야 될 것인가만 아니라 미래의 종교가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그 길을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이와 같이 명쾌하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고 계신다. 그 밝혀주신 내용이 말이죠, 서품 15장에서 19장까지 수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쭉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이제 핵심 내용이 이제 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는요 조선불교 혁신론이 확실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비교 고찰을 이제 해드릴게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뭐와 이제 비교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오신 분들 만해 한용운 스님 아십니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어떤 스님이십니까? 독립운동가요? 그렇죠. 33인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개미 독립운동. 33인에 한 분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걸 읽으면 조선불교 혁신론 그런데 만해 한용운 스님도 이제 불교 혁신에 대해서 하나 쓰셨어요.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쓰신 책이 뭔가 하면요. 조선불교 뭡니까? 유신론. 이렇게 해갖고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걸 쓰셨다 이 말이죠. 자, 유신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그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제 어떤 스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이제 이분이요. 그 불교 혁신을 이해해 가지고요. 불교 혁신을 이걸 쓰시기 전에요. 유신론을 쓰시기 전에 이걸 이제 불교 혁신을 이해해 가지고 어딜 가신가 하면요. 일본 불교계와 일본 불교계를 가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일본 불교계를요. 그러고는요. 그 당시에 일본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서양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죠? 안 그랬습니까? 훨씬 빨리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보다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서양의 문화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일본이 받아들였는데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서양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면서 뭐는 안 받아들이는가 하면요. 서양의 종교는 안 받아들였어요. 종교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독교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은요. 일본 기독교 받아들였습니까? 완전히 불교잖아요. 그 서양의 문화를 그러니까요. 이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엑기스다. 제가 이제 그런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독교는 안 받아들이면서 서양의 문물은 빨리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 빨리 받아들인 서양의 문물을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일본 가셔갖고 다 섭렵을 하셔요. 그 섭렵을 한 안목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십니다. 그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이 양반이 뭔가 하면요. 지금의 불교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불교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이제 이게 다 이제 섭렵을 해가지고 들어가지고는 뭔가 1909년에 집필을 시작해요. 이 조선불교 유신론의 집필을 시작한다 이 말이죠. 1909년에 집필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집필을 하시는가 하면은 백담사, 설악산 백담사가 어떤 곳입니까? 아이고 다 아시네. 백담사 가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담사가 전투한tem을 땄죠. 근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집필을 해가지고 이 불교 유신론을
이걸 뭔가 먼저 탈고를 하는 거죠. 탈고를 하고 거기서 발간을 해요. 제 말씀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